튼튼한 안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예비역 두 분 혹시 연등 신청해 보셨나요? 연등 말입니까? 신청? 네. 저는 뭐 생활관 불 꺼지면은 보라 떨어지기 바빴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예. 보람찬 내일을 위해 잠을 허투루 자지 않았습니다. 자야죠. 자야죠. 피곤하니까. 네. 근데 요즘에 이 병사들이 연등 제도를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뭐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딴다거나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해요. 정말 요즘 그 장병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라떼만 해도 군생활 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네. 공부는 뭐 생각도 못했어요. 엄두도 못 냈지. 그렇죠. 자, 우리 장병들이 전역 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네. 있도록 우리 국방부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자기개발 비용 지원제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개비. 자개비. 네. 자개비. 네. 자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잖아요. 뭐 책을 사거나 자격증 응시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도서 구입비, 강좌 수강료, 학습용품비, 문화관람비와 같이 이제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현역 병사라면 누구나 본인이 지불한 금액의 80%를 80%. 연 12만 원씩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이라는 게요. 무조건 공부는 아닙니다. 운동할 때 쓰는 운동용품도 지원이 돼요. 와, 이거 누구나 만족할 만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아니,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나라사랑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네, 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우리 행군기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고 재밌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스킬 크게 가봅니다. 전군! 부대자랑!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전군! 또 계속해요 이거? 전군! 그럼 노래 전군! 맞을 때까지만 하자. 이게 완벽하게 맞으면 언제가 맞을까? 일요일엔 뭐다?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바뀌지. 노래 끝까지 안 나오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데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어떤 게임? 게임 스타트! 파이어 인 더 홀! 갑자기 뭐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나올 부대는요. 레벨과 다른 부대입니다. 전투력이 만렙이에요. 전투를 현실로 만드는 부대. 평범한 군인을 비범한 전사로 탈바꿈시키는 부대. 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 전문가를 육성하는 부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입니다. 자, 전화분들 나와주세요.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투형 강군 육성의 주인. 적다운 적을 구현하는 훈련부대 최고의 카운터파트. 실전과 같은 전투 현장 구현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전투 훈련 시스템을 갖춘 우리는 육군의 미래 과학화 전투 훈련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CTC 관찰통제관 서원석 대입니다. 미래 국방의 최전선에 있는 KCTC의 활약,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CTC 전문대학군단대 소속 부소대장 우진재 중사입니다. 부대의 명예를 걸고 나온 만큼
오늘 부대 자랑 한번 제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KCTC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부대 이름만 딱 들어도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Future, Future Smell. 어, 미래 냄새. 미래 냄새?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이분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생공개에서 저희가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극한 훈련 베스트는? 라는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압도적인 득표수로 1위에 뽑힌 훈련이 바로 KCTC 훈련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KCTC 최첨단 장비로 실전처럼 하는 훈련. 훈련을 위한 훈련만 2, 3개월이 필요하다는 엄청난 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KCTC 분들이 이렇게 뵙는 거 어떻게 보면 처음인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도대체 어떤 부대일지 기대가 됩니다. KCTC는 어떤 부대인가요? 네, 저희 육군 과학과 전투훈련단 KCTC는 최첨단 전자 장비들을 통해서 실전과 같은 전투훈련을 보여낼 수 있는 전군 유일의 부대입니다. 대규모 모의전투 시스템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대항군 부대로 실전에 가까운 대규모 전투훈련을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실제 전투보다 더 실제 같은 전투훈련을 통해서 야전 부대들의 전투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육군의 전투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 KCTC의 역할입니다. 네. 우리 그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이 정말 과학적이고 최첨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왜? 네. 라떼는 없었거든요. 저 때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죠? 최신식. 최신식이라는 네. 거죠. 네네네. 신문물. 네. 신문물 자체가 굉장히 올드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야전에 있는 부대들이 실전처럼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대잖아요. 얼마나 실전 같을지 그리고 또 어떤 훈련이 진행되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는데 자, 부대 속에서 얼른 만나볼까요? 네. 클래시 채연이가 보증하는 클래스가 다른 부대 KCTC의 부대 속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해 날카롭고 예리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네. 육군 과학과 전투훈련단. KCTC는 대한민국 육군교육사령부 예하부대로 야전의 부대들에게 실전과 같은 전투훈련을 제공하는 육군의 교육체계인데요. 그렇다면 KCTC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K, 코리아. 맞습니다. 그럼 CTC는 뭘까요? 과학화 아니겠습니까? 과학. CC. 사이언스는 S인데. 네. S가 없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C로 바뀌었나 보네요.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KCTC는 코리아 컴뱃 트레이닝 센터로 대한민국 전투 훈련단을 뜻합니다. KCTC는 육군이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체계로서 야전 부대들에게 실제와 가장 근접한 전투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컴뱃 트레이닝 센터 KCTC는 강원도 인제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무려 놀라지 마세요. 여의도 면적의 41.6배라고 합니다. 4.16배 그러니까 아닐까요? 여의도 면적에 41.6배. 41.6배 아닐 텐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채원 씨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고 여의도 면적의 41.6배에 달할 만큼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KCTC 훈련에는 실제 전투에 쓰이는 어떤 무기나 장비도 모두 투입이 가능합니다. 소총뿐만 아니라 기관총, 전차, 항공기, 그리고 드론과 같은 무기들도 모두 활용을 합니다. 여단급 부대들이 쌍방으로 자유롭게 기동하며 대규모의 전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의도 면적의 41.6배면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이 말인즉슨 뭐 다양한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훈련 부대가 실제 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산악 지형뿐만 아니라 시가지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건물 지역 훈련장, 그리고 갱도진지 훈련장, 급속도화 훈련장, 그리고 공중강습 작전 훈련장 등이 있고 훈련 부대가 필요로 하는 훈련에 따라 지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전투가 이루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훈련 부대의 특성과 주특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양상의 전투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철수를 해서 인내치로 상거리까지 이동한다.
정말 그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야, 좋네요. 자, 다음 부서서 살펴볼까요? KCTC의 경내 구호는 육군의 대표적인 경내 구호인 충성입니다. 여기에 KCTC가 어떤 부대인지 단번에 보여주는 구호도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평범한 군인을 이범한 전사로 충성! 충성! 멋있다. 평범한 군인을 비범한 전사로 KCTC가 어떤 부대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호인 것 같아요. 부대 마크 역시 KCTC의 정체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하다. 네. 네. 방패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검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창과 방패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같기도 한데요. 네.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알파벳 T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좌우측으로는 이제 C자 C. 네, 모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CTC, 즉 컴뱃 트레이닝 센터로 중앙의 방패 모양은 조국을 수호하고 국토를 방어하겠다는 KCTC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저기 밑에 뾰족한 부분은 칼인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KCTC는 방어에도 능하지만 저희는 공격에도 능한 강인한 부대입니다. 칼 모양은 KCTC의 뛰어난 전투 능력과 국토를 통일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봤던 부대 마크 중에 가장 좀 세련되고 간결하고 깔끔한 마크 중에 네.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부서서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KCTC의 창설일은 2002년 4월 1일인데요. 창설되기 20여 년 전인 1981년도부터 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군의 한 부대가 KCTC 창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대인가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국립훈련센터라는 부대가 바로 KCTC의 원형이 되는 부대입니다. (1979년도에) 창설된 이 부대는 서울시의 약 4.3배나 되는 엄청난 면적의 실전과 가장 유사한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는 과학화 전투 훈련장입니다. 아니 아까는 여의도의 41.6배라고 했나요? 네, 지금은 맞아요. 뭐 서울시의 4.3배면은 뭐 과학화 전투 훈련장들은 다 규모가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훈련장 조성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과학화 전투 훈련이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가 있나요? 네, 과학화 전투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전 당시에 미군 장병들이 실질적인 전투 경험이 부족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상시에도 전투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할 필요성을 느꼈고 과학화 전투가 가능한 부대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전투 경험을 쌓기 위해서 창설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국립훈련센터는 90년대 걸프전에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걸프전은 전사상 가장 짧은 전투 기간에 최상의 효과를 거두고 승리한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전투 기간의 최상의 효과라면은 이건 뭐 꼭 필요한 전투 체계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96년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적은 수의 적을 상대로 오랫동안 고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어제 새벽 침투한 이후 상황 발생 꼭 이틀 만에 공비 19명이 타진이 됐습니다. 오후 2시쯤에는 칠성산에서도 간첩 3명이 추가로 사살됐고 강동면 오리골에서도 도주하던 간첩 1명이 발견돼 결국 사살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실제 전투 상황에 강한 전투형 강군을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훈련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KCTC가 창설된 것입니다. 1996년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어떤 얘기를 해도 거의 그 현장에 계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 전장에 꼭 필요한 훈련 체계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과학화 전투 훈련 부대는 미국과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에서 딱 두 나라밖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는 세계 총 13개국이 과학화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여단급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을 보유한 나라는 총 3나라, 우리나라, 미국,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KCTC는 독자적인 우리만의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화 전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하면은 IT 강국. IT 강국 하면은 강국이죠. 대한민국이잖아요. 자, 과학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자, 과학화 전투 훈련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자랑스럽습니다. 네. 차올라요. 네. 자, 부대석에서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KCTC의 과학화 전투훈련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요. KCTC는 단본부, 전문대항군 연대, 근무지원대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분담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 본부는 전투 훈련을 통제하고 전문 대항군 연대는 훈련 부대와 상호 교전을 합니다. 또한 근무지원대대는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KCTC 훈련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동원하기 때문에 과운단 전체 부대원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네. 실제 KCTC에서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유, 궁금하죠. 뭐 어쨌든 각 여단에서 이 KCTC로 훈련을 받으러 갈 텐데 뭐 이 훈련을 받는 순서는 뭐 재입복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티켓팅을 하는 건지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과학화 전투 훈련의 순번은 상급 부대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 예, 저희는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어떤 부대들이 훈련을 오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어렴풋한 생각으로는 전방 부대에서 훈련을 많이 간다고 하던데. 아,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상비사단 보병 여단이 기본 편성이 되고 다양한 부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훈련 부대, 아미타이거 부대, 해병대, 기갑부대, 사관 생도 그리고 부사관 후보생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KCTC 입장에서 봤을 때 훈련은 매일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KCTC에서 진행하는 과학화 전투 훈련은 매년 평균 1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은 훈련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 그러네요. 저희 전투훈련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여단급 이상의 2개 부대가 서로 교전을 하는 쌍방훈련, 그리고 여단급 이상의 부대와 옆에 있는 전문 대항군 연대가 붙는 전투훈련입니다. 훈련을 한 번 할 때에는 약 2주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2주면 훈련 기간이 꽤 긴 편이네요. 네, 훈련 기간 내내 전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투 훈련을 준비하는 시간과 그리고 전투를 마치고 사후 검토까지 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아니, 전투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일반적인 훈련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준비를 하나요? 우선 훈련 지역이나 범위가 정해지면 양쪽 부대 모두 해당 지역으로 지형 정찰을 하러 갑니다. 지형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지휘부가 지형을 활용해서 전술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형 정찰하면 또 뭐를 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형 정찰을 바탕으로 각 부대 지휘부에서는 방어나 공격 작전을 구상하고 부대원들은 전투 훈련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체력 단련과 전술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적인 체력이나 전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투 훈련 때 절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각 부대에서 KCTC 훈련을 준비하는 데만 2,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각 부대에서는 기본적인 사격술과 행군은 물론이고 독도법과 자체 쌍방 교전 훈련까지 극한의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준비를 훈련을 하고 오는 편입니다. 실제 상황에 준하는 훈련이기에 철저한 준비를 한 뒤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장이 마련됐으면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첨단 장비가 동원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총이나 무기를 따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KCTC에서는 실제 군에 사용하는 소총이나 다양한 무기 체계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실제 무기의 과학화 장비인 마일즈 장비를 이용해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부대에서 쓰는 무기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 적응하는 시간도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훈련 부대에게 장비를 지급을 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의 경우에 각자의 무기 체계에 장비를 부착하면 더욱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 0점 사격을 해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방어나 공격을 나눠서 작전을 개시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시작을 하네요. 그럼 준비가 됐으면 실전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전투를 하는 기간은 6일 정도입니다. 두 개 부대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무박 3일 동안은 공격을 하고 무박 3일은 방어를 합니다.
무박 3일씩 공격이랑 수비를 한다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6일 동안은 잠 한숨 못 자고 훈련을 하는 건데요. 네, 작전이 전환될 때는 전투 병력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긴 합니다. 그러나 작전을 구상하는 지휘관과 참모는 차후 작전에 대한 계획 수립과 토의로 거의 잠을 못 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대 적 장애물 지역에서 대기만 15분에서 20분가량 있어요. 신속한 적지 바라고. 쏴, 되잖아, 쏴! 12시 10분으로 현전선에서 전방으로 전환할 것을 결심하고 단편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전시 상황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전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KCTC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정말 실전처럼 훈련을 하는 거네요. 네. 자, 그럼 실제로 전투 훈련이 벌어지면은 뭐 누가 이기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나요? 네, 됩니다. 전투훈련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합니다. 전투훈련 통제실의 모니터에는 입체 상황도가 띄워져 있습니다. 훈련 지역의 입체 지도가 표시가 되는데 훈련자들이 착용한 장비가 실시간 정보를 보내오면 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인원이 현재 어디에 있고 서로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떤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야. 이 확인은 그럼 누가 하는 거죠? 저를 비롯한 관찰 통제관과 전투훈련 통제실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훈련이 시작되면 관찰 통제관들은 훈련 부대와 24시간을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작전관 어떤 활동을 하든지 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투훈련관 양쪽 부대의 전투 상황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훈련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뭐 SF 영화 지금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전투훈련 통제실에서 전투훈련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 대단하네요. 네. 예? 그러면 훈련 끝나면 누가 이겼는지 파악해서 뭐 상도 주고 뭐 그러는 건가요? 네, 전투훈련을 마치면 사후검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에는 훈련에 참가했던 양쪽 부대가 모두 참석해서 훈련 중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토의합니다. 이때 전투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을 분석하기 때문에 통제실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패는 안 가립니까? 과학화 전투훈련의 목적은 네. 실제 전투와 비슷한 전장을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더욱 실전적이고 효과적인 전술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패보다는 훈련 부대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그리고 전술 향상에 도움을 주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졌는지보다 훈련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 뭘 얻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네요. 네네. 근데 이렇게 훈련 다 마치고 피드백까지 받으면 진짜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후검토 시에는 전투에 참가한 병사부터 지휘관까지 모두가 참석해서 자신의 전투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고 군인으로서 앞으로 전투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얼마나 실전처럼 몰입했으면은 진짜 눈물까지 흘릴까요? 네. 군인으로서는 이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대 구호가 평범한 군인을 비범한 전사로군요. 맞습니다. KCTC의 역할, 이게 전부일까요? 정답은 대체 너너입니다. KCTC는 훈련 부대들을 교육하는 역할 말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전투훈련의 데이터 축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KCTC는 수많은 부대들의 전투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전투훈련을 마치고 나면 약 2억 3천만 건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 데이터에는 훈련에 참여한 모든 전투관의 위치와 이동 동선, 그리고 화기별 공격 방식 같은 전투의 모든 프로세스가 남아 있습니다. 전투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교전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서 현재 우리 군의 전술이나 무기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도출해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KCTC가 없었으면 실제 전투 상황에서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KCTC 덕분에 전투를 치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KCTC 훈련을 통해서 아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상의 문제점이나
무기 체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야전 부대들도 이 분석을 토대로 훈련 방식을 바꾸거나 무기 체계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이것을 환류라고 칭합니다. KCTC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육군의 전투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기발한데요? 훈련을 통해서 전투력도 향상시키고 빅데이터도 쌓고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진짜 최고로 스마트한 부대 인정입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KCTC인데요. 네. 자, 오늘 전군 부대 자랑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아직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다음 주에 KCTC 2편으로 그래요? 찾아오겠습니다. 야, SF 영화보다 더 사이언티픽하고 흥미진진한 KCTC 2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에도 TV 앞으로 모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대를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그냥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 수사관입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원보람 법무관님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보람입니다. 병사들의 인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오, 사이렌 소리? 이게 뭐죠? 비상 상황인데, 이건?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좀 사생활 감시하는 느낌인데요? 아이고.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진짜 듣기만 해도 숨 막히는 것 같아요. 정말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 사이렌 소리? 이게 뭐죠? 비상 상황인데, 이건?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부대는 즉시 비상 상황에 돌입을 했습니다. 부대 비상이 벌어지면 혹시 다음 절차 뭔지 아시나요? 알죠. 당직 사관이나 사령이 비상연락망을 돌려서 간부들을 소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죠. 막 엊그제 전역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즉시 간부들을 소집했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부대 근처에 있던 간부들이 하나 둘 부대로 복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다들 부대 근처에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육군의 경우에는 유수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그 지역에서 2시간 이내의 거리, 그러니까 비상시에 2시간 내로 부대 복귀 가능한 거리, 이게 위수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상 시간이 걸리는 지역에 가려면 뭐 지휘관의 승인이나 휴가 뭐 이런 건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빨리 부대에 복귀하는 간부들 사이로 2시간이 지나도록 복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A 하사였어요. 곧 도착한다, 죄송한다, 계속 이런 말과는 달리 A 하사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수집 명령이 떨어진 지 한 4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4시간이면 상당히 많이 늦었는데요. 어디 있던 걸까요? 이거 뭐 부산까지 간 것 같은데요. 네, 위수지역 밖으로 나가는 거를 저희 때는 소위 이제 점프 뛴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점프를 뛰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날은 A 하사에게 나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만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모처럼 만에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대 근처에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이제 고급 레스토랑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는 마음으로 위수 지역을 벗어난 건데 하필 그날 비상상황이 발생을 했고 소집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그냥 차라리 휴가를 내고 갔으면 좋은데 부대의 그 작전
지역을 지키는 거는 기본적인 기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중대장은 A야사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자초 지정에 대해서 물었죠. 네. 김하사,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죄송합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시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이건 아 그룹 채팅방이네? 네, 그렇죠. 단체 대화방이 뭐 만들어진 거네요. 네. 단체방이 그전엔 없었군요. 중대장님 다 불렀네? 그러네. 그래서 중대장을 필두로 한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그 방에서는 일종의 대화가 오가지를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점 하나 찍는 사람도 없었죠. 아 근데 뭐 당연하죠. 비즈니스로 이제 얽힌 그 관계의 어떤 그 단체 대화방에서는 일 얘기 외에 비즈니스 얘기 외에는 뭐 별다른 말이 오고 갈 게 없잖아요. 또 그게 정상이고. 맞습니다. 그 방에 초대된 사람들도 방의 존재를 잊어갈 즈음에 믿을 수 없는 메시지가 하나 전송됩니다. 이게 뭐야? 네. 이게 뭐야? 다들 주말 잘 보내고 있나? 각자 위치 보고하도록. 나는 집일세. 말투가. 이게 뭐야? 너무 싫어. 아 주대장님 위치 보고하라고 지금. 근데 주말에 뭐 알아서 다들 뭐 어디 있겠죠. 집이든 어디든 있겠죠. 이게 이렇게까지 또 할 일인가요? 아 진짜 이런 건 그냥 일십 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아유 안 되죠. 나는 집일세 이러는데 쉽지 않죠 일십은. 중대장의 메시지가 수신된 지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관사에 있습니다. 저는 부대 근처 지에 중국집 짜장 먹겠습니다. 급했어. 예. 네, 넌 누구 한 사람 부대 근처 지금 맥주 한잔 하고 다 네, 구구절절하게 다 올리고 있네요. 이거는 좀 세상을 감시하는 느낌인데요. 이거는 그 A하사가 이제 처음에 어떤 뭐 그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다른 간부들은 또 이거 무슨 잘못이에요? 간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맥주를 마시던 하사들은 중대장의 이러한 지시는 부당하다며 대화에 열을 올리고 있었죠. 이거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누구 하나 반박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해갑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간부잖아요. 병사도 아니고 퇴근 후에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한다고요? 퇴근을 했는데 아직까지 회사에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그런데 이때. 그런데 이때.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또 메시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술 마시는 인원들은 10시 전에 귀가하고 귀가하면 보고하도록. 나는 집일세. 나는 집일세. 우리 그 집에 계시는 회장님께서도 이렇게는 안 하시거든요. 이거는 좀 선을 좀 넘었네요. 그렇죠. 다들 성인인데 뭐 알아서 집에 가겠죠. 그리고 또 뭐 집에 안 가면 또 뭐 어때요? 그러게 뭔 상관이야. 네, 이걸 왜 확인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맥주 먹던 그 간부들도 다 볼멘 소리를 하면서 3명의 하사는 일단 10시 전에 귀가를 했어요. 그리고 단체방에 일단 메시지를 남겼죠. 귀가했습니다. 아이고. 라고요. 뭐 엄마도 아니고 이거 참 씁쓸하구만.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귀가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A 하사. 그런데 한 통에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발신인은 바로 중대장이었어요. 그렇겠죠. 그것도 영상통화. 영통. 아니 가족끼리도 영상 통화를 잘 안 하잖아요. 아예 안 하죠. 왜 건 걸까요? 그러니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은 A 하사. 그러니까 중대장은 내심 막 당황한 것처럼 막 보이려고 아이쿠 내가 전화 잘못 걸었네. 집이야? 집이네. 그래 내일 부대에서 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겁니다. 집이야?
지민해. 나도 지민세. 아유, 전화 잘못 걸지 않았다에 저는 한 표 네, 던집니다. 아니, 당연하죠. 예, 아유, 아니, 너무, 예. 그 일반 그냥 전화도 아니고 이게 영통을 하려면 찾아서 들어가서 영통을 눌러야 통화가 되는 건데 이거를 실수로 잘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 수가 너무 얕아요. 네. 이런 간부들의 일상 보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 주말 후에도 수시로 위치 보고를 해야 했고 술자리라도 가지는 날에는 얼른 귀가하라라는 메시지가 따라 붙었죠. 특히나 여자친구가 있는 간부들은 단체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중대장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디서 만날 거냐? 라는 연락이었죠. 야, 그걸 왜 물어봐? 이거는 근데 화를 내도 될 것 같은 상황이 있네요. 이건 너무나도 사생활 영역이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진짜 듣기만 해도 숨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부들에게 위치를 보고하라고 하니까 부대 내에서 자잘한 사건 사고는 일단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건 좋네. 그러니까 중대장의 잔소리가 무서워서 아예 술자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간부들은 일과가 끝나면 아예 그냥 집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고요. 아우, 그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괜히 어디 그냥 괜히 나갔다가 그냥 중대장한테 그냥 잔소리 듣고 한 소리 듣느니 그냥 나도 집일세 하는 게 낫지. 애초에. 그렇게 간부들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다다를 쯤에 결국 중대장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이미 넘었는데? 간부들뿐만 아니라 휴가나 출타를 나간 병사들에게까지 담당 간부에게 위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거죠. 스트레스 받아. 네. 이거는 휴가가 아닌데요. 즐기질 못하겠는데 휴가를. 그러니까 휴가 나간 인원들이 위치를 파악하는 건 일단 병사들뿐 아니라 간부들에게도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퇴근 이후에 계속 주말에도 수시로 병사들에게 위치 보고를 받아야 하는 건 그 간부들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이 늘어난 거네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대장 입장에서는 그 부대 관리하기는 참 편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고도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근데 이건 너무 아니라고 보는데 이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야, 이미 심각한데 더 있어요? 바로 픽업 서비스였어요. 픽업 서비스. 네? 픽업 서비스는 뭐야? 대다 주는 건가? 이것만 들으면 편할 것 같긴 한데. 서비스. 그렇죠. 저도 저 주말에 제 딸들 픽업 서비스는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출 외박을 나간 병사들이 제 시간에 부대에 이렇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부대가 전방인 경우에는 되게 오지에 있다 보니까 터미널에서 부대까지 오는 시간을 계산하고 병사들이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병사들이 일부 있었던 거죠. 이거 뭐죠, 근데? 픽업 서비스까지. 일부러 안 시킬 것 같아요. 이게 군대 맞아요? 네. 일부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계산을 잘못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건 큰일 나죠. 네, 근데 나요. 문제는 그러니까 병사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그 병사들을 관리하는 간부들에게 페널티가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복귀하는 병사들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시간이 촉박하면 개인 승용차를 끌고 터미널로 픽업을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 무슨 간부들이 무슨 회장님 비서도 아니고 무슨 기사도 아니고 병사들 픽업까지 해야 돼요? 아니 가뜩이나 하는 일 많을 텐데 지금 간부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그날 A 하사는 터미널에서 휴가 나갔던 한 병사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귀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나? 근데 아직까지 버스 안에 있다는 병사의 말을 듣고 한참을 기다리던 중에 소위 말하는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지금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것인가? 막 그런 마음이었겠죠. 진짜 저 같아도 현타 왔을 것 같아요. 저도요. 도대체 어떻게 이 난간을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A 하사. 여러분들은 이 A 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까?
너무 그 중대장님 개인의 어떤 그 진급 욕망이 불러온 어떤 사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뭐 처음에 A 하사가 잘못을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너무나도 명백하게 사생활 침해 그리고 휴식권 침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퇴근하고 나서도 이렇게 행선지를 보고해야 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진짜로 특이한 경우겠죠? 안타깝게도 전방이나 일부 부대에서는 이런 행위가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나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이죠. 중대장이 너무나도 보면 자연스럽게 인권 침해를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A 하사가 늦게 복귀한 이후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잖아요. 단체 채팅방 이 자체가 좀 인권 침해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상하관계가 이제 명백한 군대에서의 단체 채팅방은 이게 인권 침해로 이렇게 이어질 소지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회사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단체 채팅방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쉽게도 단체 채팅방 개설 자체는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이다. 내가 만든 게. 아 네. 다행이네. 다만 이제 국가 안보 또는 군사 보안 등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업무 편의를 위해 단체 채팅방 등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 보면 업무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그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주말 주말에도 막 연락을 하는데 위치를 보고하라고 말이죠. 이거는 인권 침해 아닙니까? 네, 그건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는 사생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등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업무 시간 외에 연락하는 거 이거는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도 단순히 업무 시간 외에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는 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시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일정한 경우 군 안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범위를 넘어선 주말 업무 지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행군기를 보는 시청자라면 오늘 사건 인권 침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중대장은 이게 인권 침해라는 걸 몰랐을까요?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지시를 했던 걸까요? 중대장이 본인의 한 행위가 과연 인권 침해라는 걸 몰랐을까요? 전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휘관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하거든요. 사건이나 사고를 쉽게 좀 예방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지휘하는데 조금 더 편하니까 그리고 위수지역 이탈과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가만히 집에 앉아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게 자기 그 아랫사람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듯이 관리하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근데 물론 뭐 원인 제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 A 하사가 잘못을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위수 지역을 벗어났고 그 바람에 복귀가 늦기는 했죠.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간부들도 덩달아서 피해를 보게 됐잖아요. 단체 채팅방도 개설이 됐고 위치도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A 하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관리라든가 조치를 조금 심도 있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간부들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설령 사고 예방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개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까지 공익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일일이 위치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 진짜 놀랐던 게 위치를 보고하는 것도 모자라서 10시까지 들어가라는 등 통근 시간까지 간섭을 받잖아요. 이것도 문제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나요? 군인은 특별한 경우 행동 자유의 제약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훈련이나 교육기관의 지휘관이 군사적 목적으로 부하들에게 주말에
음주나 골프 같은 걸 좀 자제하라고 지침을 내릴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이런 경우라면 군사적 목적 범위 내에서 명령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적 목적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최초의 사고 예방이라는 특정한 군사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좀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죠. 게다가 무조건 10시 내로 귀가하라는 복귀 명령은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분이 그 정점을 찍은 거는 그 실수인 척. 그 영통을 건 건데. 유치해. 이거는 누가 봐도 실수가 아니거든요. 집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한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실수를 빙자한 계획적인 행동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부대원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이 일단 통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행동으로 봤을 때 이 중대장은 분명히 자신이 부하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대장 입장에서 보면 사생활 감시를 하려는 어떤 그런 특정한 목적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부하들의 잘못은 지휘 간의 지휘 책임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 또는 진급을 위한 좀 열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네.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진급 욕심 있는 우리 간부님들 아니면 또 이런 상관을 둔 간부들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요. 단체방에서 톡하는 것도 사실 괴로운데 여자친구가 있는 간부들한테는 중대장이 일명 개인 톡까지 하잖아요. 어디서 데이트하는지는 대체 왜 묻는 걸까요? 왜 물어봐? 왜 물어봐? 왜 궁금하지? 원칙적으로 간부들에게는 영내대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과 이후 위치를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대에 따라서는 일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선지나 휴가지를 보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휴가를 신청할 때 행선지를 작성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인데요. 사안의 경우는 좀 과도한 편이죠.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친구와 어디서 데이트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지나친 제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대장은 간부들한테 하는 것도 모자라서 휴가 나간 병사들에게까지 보고를 시키잖아요. 근데 병사들은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좀 싶은 게 라떼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 없어서 뭐 실시간 위치 공유 이런 거는 뭐 아예 뭐 생각도 못했지만 휴가 가서 위치 보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도착하면 도착했다 정도까지. 그러니까 부대로 전화로 네. 위치 보고는 제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끝. 역시 경험자 다르십니다. 네. 네, 병사들은 원칙적으로 영내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또 휴가가 종료되면 복귀해야 할 의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력관리 차원에서 휴가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휴가지에 잘 도착했는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휴가가 종료되었음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다거나 해외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아주 가끔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병력 파악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병사들의 위치 파악을 일일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 선을 넘긴 했어도 뭐 위치 파악 뭐 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했던 거는 또 픽업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간부들이 사실 뭐 운전기사도 아니고 병사들 복귀 시간 맞추는데 터미널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부 전방부대에서는 병사들 휴가 복귀 시에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 등의 부대 버스나 트럭을 내보내서 이제 한꺼번에 픽업하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근데 간부들 개인에게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은 중대장에 대한 이렇게 엄청난 좀 직권남용 이런 걸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휴가를 나갔던 병사가 제 시간에 복귀하는 것, 이를 확인하는 것 또한 지휘관의 몫입니다. 중대장은 관리를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급자들에게 이를 다 맡겨버린 거죠. 본인의 편의를 위해 일종의 갑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로 주말이나 평일 할 거 없이 하사한테 병사들을 데리러 오라고 시키는 게 현타가 올 만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는 간부들의 휴식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과 이후 휴식 시간에 업무가 부여돼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업무일 경우는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추가적인 방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병사들이 복귀 시간에 늦지 않도록 이러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차량을 운행하는 간부 입장에서는 부가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과 같이 아무런 체계 없이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에 부합하는 적정한 휴식 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 하사가 근무 중인 부대의 중대장은 간부들이 퇴근 후에는 물론 주말까지 수시로 위치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있는 간부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어디냐고 묻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는데요. 자, 이를 행한 중대장,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대장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부하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이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에 이를 수 있어서 매우 중한 징계 사안인데요. 중대장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군사적 필요가 있다고 좀 자칫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이전에 경고 조치 등이 선행될 수도 있습니다. 터미널까지 가서 장병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픽업 서비스, 이 지시도 처분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죠. 이 역시 권한을 이용해서 부하들의 휴식권 등을 침해한 행동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 징계 벌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장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참작될 사유는 있어 보입니다. 네, 간부뿐 아니라 일반 장병들에게도 과도하게 위치 보고를 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한 개인의 잘못을 집단 책임으로 돌리고 통제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간부는 법령과 규정에 맞게 개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단 강력한 통제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사건에서 본 중대장의 행동은 일종의 갑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간부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일단 우리 군에서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서 일과 이후 SNS로 인한 과도한 지시나 통제를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공문이 하달이 되었고요. 시행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모두 이를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지휘관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아마 이마저도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노력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인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한 줄 정도껏 하세요? 혹시라도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오늘 저희 방송 링크를 그 단톡방에 올리세요. 그럼 해결될 것 같아요. 바로 해결되죠. 네. 폭파되지 않나요? 네, 하나씩 가겠죠? 나가겠죠? 네. 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해군! A병사님 일어나셨습니까? 고민이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근무를 서야 되는데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고민 있습니다. 어떤 걸 제가 골라야 합니까? 무슨 그렇게 고민이 많을까? 이건 거의 상담이 아니라 챗봇 같은데요? 이 정도는 수술할 수 있는 건데. 우리 KCTC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를 책임지는지 확실하게 파헤쳐 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오브 콜! 여러분, 마일즈 장비가 뭔지 아시나요? 출연자들 제작진 해가지고 서로 한번 쏴봅시다, 서로. 네.